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7일 정전 기념일입니다. 1953년에 정전이 있었으니까 벌써 66년이 되었네요. 66년 동안 우리는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한미연합군의 힘이었습니다. 그 66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강국을 건설했습니다. 북한은 그 시기에 무력을 증강하고 대한민국 안에 반역 세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북한이 핵, 무장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문명 건설에는 성공했으나 반역 세력을 응징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지금 국가적 자살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직. 이런 가운데 지난 목요일 북한이 우리가 가진 방어수단으로서는 막기가 불가능한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핵폭탄을 달아서 남쪽으로 쏘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아직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즉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약속을 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에 우리의 자랑인 공군력이 무력화되는 비행금지 구역을 스스로 설정해서 우리 손발을 스스로 묶었습니다. 동시에 살고 싶다고 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핵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5천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 위협 앞에 벌거벗겨진 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권은 즐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노골적인 협박을 해도 그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편이고 국민 편이 아님이 그의 행동으로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는 일상적이고 전면적이며 반성 없는 헌법 위반 행위의 총체적 축적이고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 헌법 3조의 영소조항, 헌법 4조의 자유평화 통일조항, 5조의 국군의 임무, 7조의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10조의 국민생명권 보호, 11조의 법 앞의 평등, 66조의 대통령 책무, 69조의 취임선서 조항 등을 모조리 위반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헌법의 힘으로 국민과 국가와 헌정의 사실상 적 내지 위의 요인으로 변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례하여 국채, 즉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탄핵은 의석분포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으로 탄핵 가능한 국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인데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문재인 탄핵이 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 위반 문재인 탄핵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달라는 캠페인이 벌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3분의 1, 즉 개헌 저지선만이라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의 위기 수준이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 국민들이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내는 일이라도 법치국가는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적 방법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국가 반역을 진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탄핵 사유는 차원 넘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 한국군의 손발을 묶고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는가 하면은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음으로써 수천만의 국민 생명권을 포기하고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0조 위반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대통령에게 명령합니다. 즉 개인이 가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핵심은 생명권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존엄만 지켜주고 국민 5천만 명의 존엄은 포기한 셈입니다.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대책 없이 방치해가지고 한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 이것도 헌법 10조 위반이죠.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세월호 사건 때 대처를 잘못하였다. 이걸 생명권 침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소추 의결서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5천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는 핵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김정은 편에 서서 5천만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니까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은 탄핵 사유로서의 무게가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를 정리를 하면은 너무나 많은데 헌법 위반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리고 반성 없이 합니다. 반성 없이.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립 목적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립 수단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워낙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야당도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언론은 이 헌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 하야는 그게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탄핵으로 모아야 합니다. 탄핵이 헌법적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반핵적 행동을 할 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탄핵. 그러면 이 탄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수단을 숨겨놓고 성명서 발표하고 건의하는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도 부정합니다. 스스로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자칭합니다. 촛불혁명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구나 방공, 자유, 민주, 법치, 복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 장치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무시하고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상권 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반역죄를 수사하고 정부 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일해야 할 공무원 집단을 완전히 정치화해가지고 정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정적 제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국가와 체제의 방어수단을 총체적으로 무력화시키거나 정치화시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내용도 중대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작년이 건국 70주년도 아니었고 올해가 건국 100주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아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림으로써 국가적 자살로 유도하려는 음모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남쪽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이란 나라가 있습니까?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 아니죠. 김정은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건국하였다고 거짓말합니다. 한국전은 내전이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고 거짓말합니다. 혁명은 국민주권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등등.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국군의 한 뿌리였던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올해죠. 6월 30일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나서 악수한 걸 가지고 사실상 적대 종식선언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북한이 적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하인 조국 전 수석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북한의 핵무력 그리고 남한의 반역 세력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여론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기관이 북한의 핵무장과 대한민국의 반역 세력을 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적대 행위도 사실상 포기하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은 모든 국민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할 줄 믿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함으로써 더구나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주적이 북한군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군의 존립 목적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왜 싸워야 되느냐, 즉 공산주의는 악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적과 악을 가르치지 않고 적을 적으로 보지 않고 악을 악으로 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군은 존립할 근거가 상실되고 더구나 국군은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국군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력화시켜가지고 특히 수뇌부가 내년 6.25 행사를
전범 집단과 공동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만들게 하고 천안함 폭침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상방 충돌인 것처럼 무력 충돌이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다 헌법 위반의 총체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헌법의 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되죠.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지키는 것도 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답은 탄핵이다. 이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이 아니라 탄핵 가능성 3분의 2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